올가을은 와 이래 짧게 느껴지는 걸까 예. 예년보다 단풍도 늦게 들고 예. 인자 좀 가을을 만끽해보나 싶을 때 기온이 훅 내려가면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가 기후 변화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지 예. 기후 전문가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의 하경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예. 뭐 중부지방에 지금 눈이나 눈이 엄청나게 온다는데 갑자기 좀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이 좀 예상보다 늦고 겨울이 좀 빨리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죠. 오늘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네. 이 날씨 변동이 그동안 여름 같은 가을을 지냈잖아요. 네네. 이제 좀 가을에 이제 시작이 될 때는 벌써 이제 대륙의 그 창기단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네. 계속 못 되고 있고 계속 해양기단 영향을 좀 많이 받아 있다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제 대륙 기단이 좀 활성화되면서 추워지기 시작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수증기까지 좀 많아가지고 이제 강수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을에는 특히 이제 단풍 같은 것도 좀 늦게 또 예쁘지 않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네네. 이 최저 기온이 뭐 만들어 5도라든지 뭐 날씨에 그 좌우하는 건조도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또 하루의 그 낮과 밤의 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단풍 잎을 결정하게 되는데, 네네. 막 그러한 것이 예년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너무 가을이 네. 따뜻했어요. 어제까지 그냥 그죠? 예. 오늘 네네네. 급 추워지긴 했는데 근데 올겨울이 보니까 영하 18도 밑으로 이 기온이 내려간 지난 2022년 겨울하고 좀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올겨울 한파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올겨울 지금 이제 기상청 예보는 계절 예보는 네네. 그렇게 평균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았고요. 그러나 이제 왜 2022년을 떠올리게 되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북극의 그 빙하나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약간의 이제 제트 기류가 이제 원래 거기 춥고 남쪽이 따뜻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이게 온도의 차이가 약해지면 제트 기류가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제트 예. 기류가 약해진다는 건 좀 우글거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그 추위와 온난화, 그러니까 이상 난동과 추위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오게 되는데 네네. 아마 그러한 그 구불거림이 좀 강할 거다. 올해에. 그래서 이제 추위를 한 번씩 당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겨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긴장 늦췄다가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깜짝 놀랐다가 또 어느새 또 따뜻해지고 막 예, 그러니까 꾸물거린다. 예,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최근 몇 년을 보면 2018년에는 뭐 장기간 지속된 최강 폭염에 2020년에는 가장 긴 장마 집중호우에 2021년, 2022년에는 역대급 한파에 이게 막 들쭉날쭉해요. 예, 이것도 다 제트기류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에는 이제 제트기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폴라 제트기류 그래서 한대 제트기류라는 게 이제 내려와서 좀 네. 추위를 이제 주로 좌우하고요. 여름에는 이제 아열대 제트가 또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기 때문에 예. 또 아열대 지역의 제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예컨대 뭐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계속 서 있다든지 이렇게 예, 되면 예. 또 폭염이 이제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모두가 여름과 겨울 모두 다가 이 제트 기류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제트 기류의 우울거림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북극의 그 이상 난동과 관련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막 그러한 것이 예보에서도 기상청 예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예상을 하시고 네네. 추위도 계속되지도 않고 더위도 계속되지도 않지만 아주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빈번하게 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좀 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고 좀 따라주는 것이 필요하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일기예보가 그래서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치예보 모델이 좀 많이 발전을 해서요. 예.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믿어주시고 뭐 국민들의 어떤 뭐 바람에 네네. 동참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도 이제 좋은 걸로 사서 했기 때문에 예. 잘 예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갈수록 좋아지고 그래서, 있다. 예. 네, 가능하면 개선된 그 기상청 정보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이 기후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좀 무척이나 좀 이례적이고 놀라운 해였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2023년 이후로는 좀 더 이상 다른 설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지구 평균 기온하고 또 해수면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추세가 좀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네네. 2023년에 나타난 그 기온의 전 세계적인 그 평균 온도가 예전에 그 산업화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1.5도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전반적인 지구 온난화 트렌드에다가 엘니뇨라고 하는 또 현상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증폭이 되어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우리가 바람컨대 이와 같은 더위는 온난화 기온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트렌드라고 하는 그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차이는 조금씩 나지만 2022년은 조금 더 내려갔다가 다시 23년은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네. 24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10월까지 평균 온도를 보게 되면 그 온도 자체가 더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11월, 12월 이제 두 달의 기온이 예년보다 많이 낮아지면 이제 조금 더 낮출 수는 있지만, 10월까지 온도는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는 추세의 선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이제 언급한 그 엘니뇨 현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는 그러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쯤 끝날까? 이게 엘니뇨 현상이 엘니뇨는 이제 끝났고요. 네. 2023년에 이제 있어가지고 2023년에 끝났고요. 지금은 또 라니냐라고 하는 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니뇨 라니냐는 자연적 변동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있을 때 이제 조금 영향을 받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에다가 이게 더해지니까 또 한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거 외에도 또 상당 부분이 뭐 북태평양에 있는 수온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돼 있는데 아까 수온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그 수온의 상승 지역이 심한 데가 그 쿠로시오 해류라는 게 있어요. 일본 남쪽으로.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보면 남중국해 쪽에 또 수온이 있는데요. 거기도 좀 강했고 또 우리나라의 서해 동해도 다른 지역보다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가 계속 대기 중으로 유입이 되니까 수증기가 유입이 되고 불안정만 갖춰지면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비가 여름에만 온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 봄에도 좀 많이 왔고 가을에도 왔지 않습니까? 수증기가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추운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수증기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해수면 온도는 높아서. 눈이 왔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많이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눈이 지금 뭐 8cm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깊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눈의 어떤 재료가 되는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2023년부터 이 지구 온난화 경향이 좀 예상보다 증가한 원인은 또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온실기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메탄이라든지
이런 기체들이 온실 기체들이 그 증가를 이제 우리가 멈추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대기로 들어오면 이게 뭐 몇십 년 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100년이 넘게 갑니다. 음. 100년이 100년이요. 넘게 대기 중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2050년까지 우리가 뭐 탄소 중립이라는 걸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길이가 좀 짧아질 수는 있지만 예. 지금부터 당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당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 이건 사기다 이러면서 석유 채굴량을 네네. 늘린다 뭐 이런 말씀 네네. 들으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좀 한숨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학자분들 중에서도 있고요. 뭐 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 기후 부정론자들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부정론자들이 이제 있는 반면 네.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2021년도에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들은 기후 변화가 굉장히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이신 분들이고요. 전반적으로 기후가 변화를 하지만 어떤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만 딱 본다면 온도가 안 올라간 지역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부정론자들은 많이 얘기를 하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귀담아 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폭염이나 한파나 이런 게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대체 기류가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고기압들은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랬을 때 그 고기압들이 이제 블로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배구할 때 블로킹 하듯이 네네. 이렇게 뭔가 기류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고기압이 계속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주 그 이상 기후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아주 큰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죠. 네. 여름에 정말 더웠던 그때 그죠? 네. 티베트의 뭐 고기압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씀도 네네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버티면은 계속해서 이상 기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군요, 그죠? 네. 그렇죠. 그 오래 그 버틸 수 있는 그런 블로킹이나 고기압들이 기단이죠, 일종의 기단. 네네. 근데 기단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뭐 그 계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베리아 기단 이래 하듯이 네네. 시베리아 기단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찬기류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북태평양 기단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여름에는. 그렇죠. 이제 그게 또 약해지고. 근데 이제 약해지면서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기단 간에 이제 세력 싸움을 좀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하경자 교수였습니다.